(5월) 미실업률이 4%로 상승했지만 일자리는 27만 2천 개가 증가해 예상을 깬 고용 열기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지역의 홈리스들이 12% 급증한 가운데 펠팩스만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2023년 말 현재 750만 명으로 1년 만에 6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우체부들이 개한테 물려 부상당하는 사태가 해마다 늘고 있어 우정공사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이리톨, 에리스리톨 등 저칼로리 감미료가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이 4%로 상승했으나 일자리는 27만 2천 개 증가해 예상을 깬 고용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고용 열기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9월에도 불투명하고 11월이나 12월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5월에 예상을 깬 열기를 되찾아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 실업률은 27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해왔는데 2022년 1월 이래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4%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시되는 일자리 증가는 5월에 27만 2천 개를 기록한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4월에 수정된 16만 5천 개 증가보다 10만 개 이상 더 늘린 고용 열기를 되찾은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18만 개 증가 예상치도 깬 겁니다. 5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설업이 2만 1,000명, 제조업은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6만 8천 명이나 급증시켰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업에서는 4만 2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는 3만 3천 명을 각각 증원했습니다. 소매업종 13,000명, 수송저장 11,000명, 소셜지원 11,000명, 재정활동 10,000명을 늘린 등 골고루 일자리를 증가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4,000명, 주정부 5,000명, 로컬정부 3만 4,000명을 합해 4만 3천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5월의 고용지표에서 미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즉 시급은 전달보다 0.4% 올라 연율로는 4.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열기를 되찾은 5월의 고용지표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정책에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준 멤버들이 시사해온 대로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리기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6월 12일과 7월 3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4%와 91%로 잡아 기정사실화해 놓고 있습니다. 9월 1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당초 70%에서 고용열기 발표 후에는 50%로 20포인트나 대폭 내려잡아 11월이나 12월로 늦춰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물가와 성장, 고용지표를 더 보고 결정하겠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11월이나 12월에 단 한 번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인근 8개 지역의 홈리스를 집계한 결과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몽고메리 카운티 등 무려 7개 지역에서 홈리스 수가 증가해 관리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길바닥에 나올 홈리스에 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펠팩스 카운티에서만 유일하게 2%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밤거리에 자주 발견되는 홈리스들. 워싱턴 정부 협의회 COG는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몽고메리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워싱턴 DC 등 8개 관할구역 중 7개 지역에서 노숙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노숙자 인구는 2023년 8,696명에서 2024년 9,774명으로 12%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증가는 몽고메리 카운티 28%와 라우든 카운티 38%로 관찰됐습니다. 노령 노숙자 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55세에서 64세 노인은 180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했고 65세 이상 노인이 40명에서 4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는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서 홈리스 수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정부 협의회 COG는 홈리스가 1,310명으로 집계됐던 지난해에 비해 1,278명으로 줄어 2%가량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소의 주된 원인은 카운티가 제공하는 대피소와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가족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페어팩스는 홈리스 퇴거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법적 지원 및 임차인 지원 활동을 개선했지만 2020년 이후 페어팩스 카운티의 노숙자는 23% 증가했습니다. 그렇기에 2%가량 감소한 것은 적은 수치이지만 페어팩스 카운티의 홈리스 감소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해석됩니다. 이어 앞으로 홈리스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전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홈리스는 2023년 150명에서 2024년 130명으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노숙자도 200명에서 185명으로 8% 감소했습니다. COG 서비스 정책위원회 의장 로드니 러스크는 노숙 생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안전하고 저렴한 영구주택으로 전환하는 주택 지원 서비스가 꾸준히 발전하는 것을 보았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홈리스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노숙자에 대한 인종적 격차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노숙자 인구의 43%가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전년도 45%보다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히스패닉, 라틴계 계열의 비율은 20%에서 22%로 증가했는데 이는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지속적인 영향을 시사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는 백만장자, 억만장자 등 부자들도 많고 빈곤층, 노숙자 등도 불어나면서 심각한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자택을 제외하고 투자 가능 재산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백만장자들이 2023년 말 현재 750만 명으로 1년 만에 60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구촌에서도 가장 많은 백만장자들이 살고 있으며 해마다 상당한 재산을 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거주자택을 제외하고 투자 가능한 재산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백만장자들은 2023년 말 현재 75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0만 명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750만 명은 전체 인구에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산을 합한 규모는 26조 1000억 달러로 1년 만에 7%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시절 정부 지원금으로 돈이 많이 풀린 데다가 주가 급등과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부자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순재산이 3천만 달러 이상인 슈퍼부자들은 10만 명으로 1년 만에 7.5% 늘어났으며 이들의 재산 합계는 7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들의 규모나 비율, 재산 총계는 지구촌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백만장자들은 현재 2280만 명으로 1년 만에 5.1%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백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은 86조 8천억 달러로 전년도 83조에서 근 4조 달러나 더 늘어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백만장자 증가율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이 7.3%로 가장 높고 아시아 지역이 4.8%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4%, 남미는 2.7%, 중동은 2.1% 증가했으나 아프리카는 유일하게 0.1% 감소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선 톱 1%에 드는 슈퍼부자들이 전체 재산의 34%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코로나 정부 지원금이 부유층에서는 아직도 남아있고 증시와 부동산 등에서 투자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가 AI 인공지능 붐이 시작돼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CNBC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구촌 분쟁, 선거,
고금리, 경기 냉각 등은 부의 증식을 둔화시킬 위험 요소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 전역에서 우체부들이 개한테 물려 부상당하는 사태가 해마다 늘고 있어 우정공사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정공사는 개한테 물려 치료받은 우체부들의 평균 보험 비용이 64,555달러에 달한다며 개 주인들이 상당액을 물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애견 가족이 급증하면서 우체부들이 개한테 물려 부상당하는 사태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체부들이 개에 물려 치료받아야 하는 동시에 일할 수 없어 임금을 보충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보험료가 청구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개 주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공사는 지난 한 해 미 전역에서 개한테 물려 치료받은 우체부들이 5,80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은 주들과 대도시들에서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캘리포니아에서 개에 물린 우체부들은 727명으로 전년도 675명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2위는 텍사스로 411명, 3위 오하이오는 359명, 4위 펜실베니아 334명, 5위는 일리노이로 3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위는 뉴욕으로 296명이었고 7위는 플로리다 193명의 순이었습니다. 대도시들 중에서는 로스앤젤레스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스턴이 56명, 시카고가 48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우정공사는 개에 물려 보험에 커버해주도록 청구한 평균 금액은 2023년에 무려 64,555달러에 달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공사는 개에 물린 우체부들이 치료받는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해 손실보는 금액,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부대 비용도 많이 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정공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명백한 개 주인에게는 그 비용의 상당액을 부과하게 된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개물림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개 주인들은 보다 세심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우정공사는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우체부가 들르는 시간을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애견들을 집안에 머물게 조치해달라고 우정공사는 권했습니다. 또한 리시를 채워 통제가 가능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우체부가 왔을 때 어린이들이 달려나오면 애견들도 따라 나오고 우체부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습성으로 우체부를 공격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설탕만큼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낮아 설탕 대체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는 저칼로리 감미료가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대체 인공 감미료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껌과 치약과 같은 많은 저당 식제품에 사용되는 자일리톨이라는 저칼로리 감미료를 많이 섭취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및 사망 위험이 거의 2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위적으로 설탕 대체 가공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자일리톨 수치는 높아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졌습니다. 또한 스테비아, 몽크프룻과 케토 저당식품에서 쓰이는 에리스트롤이라는 또 다른 저칼로리 감미료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리스리톨과 자일리톨이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소판을 더 쉽게 응고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액이 쉽게 응고되면 혈전이 떨어져 나와 심장으로 이동하며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뇌로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흔한 저당 음료에 적당한 양의 자일리톨을 섭취한 실험에서 혈소판의 차이점이 보인 겁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혈소판 이상이 자일리톨과 임상실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혈소판 활동을 막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또는 플라빅스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는데 이 당 알코올이 혈소판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설탕 껌은 자일리톨을 함유한 많은 식품 중 하나일 뿐 우리 주위의 많은 식제품들이 저칼로리 감미료가 쓰여집니다. 에리스리톨에 대한 2023년 연구 데이터는 수십 년간의 저칼로리 감미료가 안전하다는 연구에 반대되는 겁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당 알코올을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자일리톨의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자일리톨은 사탕수수 설탕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설탕 대용품으로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인공 감미료는
신진대사 시스템에 반발을 일으켜 신체가 더 많은 칼로리를 기대하도록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소비자들에게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를 피하라고 경고했으며 저칼로리 및 무칼로리 감미료의 장기적인 독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촉구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저칼로리 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보다 차라리 물이나 무가당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는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